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최근 대만의 TSMC가 한국의 삼성전자를 제치고 올해 3분기 전세계 반도체 분야 매출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과 TSMC의 반도체 부분 격차는 7조 원으로 삼성이 앞서 있었는데, TSMC의 파운드리 급성장으로 세계 1위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을 처음으로 추월한 것인데요. 이와 같은 TSMC의 급격한 성장에 국내외 언론들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진짜 큰 위기를 맞았다며 잇따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한국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대만 TSMC 공장을 가장 먼저 파괴할 것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동안 대만을 보호하겠다던 미국에서 무슨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업황 둔화로 실적이 하락한 가운데, 대만 TSMC는 파운드리 시장의 상승세로 올해 3분기 40%가 넘는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TSMC는 지난 현지 시간 7일 9월 매출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TSMC의 3분기 실적을 추산하면 매출은 6,131억 4,300만 대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로 약 27조 5,4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반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반도체 부분 매출액이 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TSMC보다 분기별 매출이 항상 높았지만 이번 3분기에는 역전을 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큰 비중이 메모리 부분에서 발생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 실적의 든든한 원천이지만 그만큼 의존도가 높아 업황이 나빠지면 실적도 덩달아 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경제 상황 등 업황에 따라 실적 변동폭이 큰 것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었던 지난 몇 년간은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업황이 악화되면서 이번에 TSMC의 역전을 허용하게 된 것인데요. 다만 올해 누적 매출로는 삼성전자가 아직 앞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3분기 누적 매출은 80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TSMC의 누적 매출은 약 74조 원으로 아직 삼성전자가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4분기까지 합한 올해 총 예상 매출액은 삼성전자가 1위를 지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SMC의 주력인 파운드리라는 분야가 수익성이 좋으며 시황이 여전히 호조라는 측면에서 위협적인 건 사실인데요. 1987년 설립된 TSMC는 그동안 파운드리에만 집중해오며 애플을 비롯해 퀄컴, 엔비디아, 인텔 등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파운드리 시장은 5G,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갈수록 성장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 TSMC의 생명이 약 5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제대로 칼을 갈고 있습니다. 당장은 경기 침체 등으로 업황이 좋지 않더라도 삼성은 반도체 관련 기술력 강화로 세계 최고 수준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5세대 10나노미터급 D램을 내년부터 양산한다고 밝히면서 초격차 메모리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은 파운드리, 팹리스 사업에도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9년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 발표를 통해 파운드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고, 올해 6월에는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위인 대만 TSMC를 제치고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또 최근 TSMC보다 1년이나 빠르게 2027년 1.4나노 공정을 도입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하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직 파운드리 분야 시장 점유율에서는 TSMC에 못 미치지만 기술력만큼은 TSMC를 앞서 나가면서 폭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첨단 공정 수율이 정상 궤도에 오르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SMC와의 점유율도 조금씩 격차를 좁히고 있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TSMC에게는 중국이라는 가장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여기며 TSMC가 본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곧 대만 침공을 통해 이를 차지하겠다는 속셈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시진핑 사면임이 결정될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일명 당대회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진핑은 스스로 인민용수라는 칭호를 부여하며 이번에 사실상 종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장기 집권의 절차가 마무리된과 동시에 중국몽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로 대만 통일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대만 통일은 시 주석에게 장기 집권의 중요한 명분을 제공합니다. 대만에서는 시 주석이 사면임 이후 통일이라는 목표에 진전을 이루기 위해
더욱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당대회를 앞두고 22년 만에 발간한 대만 백서에서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자 시 주석이 세 번째 임기를 마치고 사연임 여부를 결정하게 될 2027년을 중국의 무력 침공 시기로 꼽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즉 5년밖에 남지 않은 것인데요. 그리고 여러 정치, 군사 전문가들도 중국의 대만 침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필립 데이비슨 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이미 지난해부터 중국이 6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해온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의 대만 흡수 통일의 욕망을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윌리엄 번스 미국 CIA 국장은 최근 CBS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무력이 아닌 통일을 선호한다고 주장했지만 2027년 이전 성공적인 대만 침공을 준비하라고 이미 군에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충격을 더했습니다. 실제로 중국군도 본인들이 자랑하는 제-20 전투기를 중국 전역에 배치하는 등 대만을 둘러싼 군사훈련을 최근 잇따라 진행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이에 대만 정부도 최근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한 비축물자를 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정창 대만 행정원장은 전쟁 대비 물자와 관련한 질문에 정부는 무기, 식량, 의약품 등을 포함한 각종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은 현재까지 대만 해협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이어가며 연일 대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나온 폭탄 발언으로 중국은 물론 대만까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가장 먼저 TSMC 공장을 파괴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9일 대만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은 대만 TSMC의 엔지니어를 먼저 미국행 비행기에 태워 탈출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게 된다면 미국은 중국을 공격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TSMC 공장 시설의 파괴를 분명하게 밝히며 반도체 공장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고 대만 반도체 기술만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만 언론은 미국의 이런 계획이 대만 반도체 공급망을 해외에 복제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 소식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상한 대응 방안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TSMC 등 대만의 첨단 반도체 산업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군사 전문가인 제라드 맥키니와 피터 해리스는 지난해 11월 말 미국 육군 전쟁대회 개간지에 기고한 둥지 파괴,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란 글에서 중국 침공을 막기 위한 맞춤형 억제 패키지로 초토화 전략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만 경제부는 가설상의 대략적인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만이 장기적으로 세우는 반도체 공급망과 주요 인프라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복제하는 것은 미국에서 대형 자본이 투자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만 경제부는 대만 해협이 불안하면 대만 외에 중요한 반도체 공급망인 한국, 일본도 영향을 받는다면서 대만 해협의 안정과 안보가 가장 좋은 공급망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만 해협의 안보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최근 미국 바이든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 반도체 육성법 등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으면서 미국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이러한 발언들로 인해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자극해 대만을 침공하게 만든 다음 실제로는 TSMC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이 반도체 기술을 미국으로 가져가 본인들의 반도체 산업 육성에 보태겠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그동안 대만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대만 자체를 중국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TSMC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본인들이 그 기술을 흡수하겠다는 의견인데요. 실제로 미국은 최근 중국에게 각종 제재를 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사실 미국 중심적인 법안으로 미국 자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른 파장으로 한국을 비롯해 여러 동맹국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만도 TSMC 반도체를 빼면 사실상 다른 산업이 거의 없는데 5년 내에 중국의 대만 침공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 대만과 TSMC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